아내와 딸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남편.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호텔부터 시작해서 관광지, 음식점 등 자꾸 한 가족과 마주칩니다. 남편은 그 가족이 유독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과연 남편에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만큼 너무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교수님. 네, 이 남편 40대인데요. 최근에 대학 동장한테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있잖아. 너네 부인 재수 씨를 놀이동산에서 봤는데 아무래도 조금 다른 남자랑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이 뭐 잘못 봤겠지라고 하니까 사진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근데 사진에 보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랑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날 혼자서 딸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동창생이라는 친구 예전에 이 와이프랑 그 아내랑 같은 회사에 다니다가 이직한 친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잘 아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잘못 봤을 리도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딸도 같이 있는데 어떤 남자랑 손을 잡고 있었고요. 이 남자를 계속해서 봤더니 낯이 익었어요. 아, 누구지라고 생각해보니까 6개월 전에 해외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 그 해외 여행지에서 같이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던 어떤 가족의 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죠? 네, 당시 여행을 간 곳은 10시간도 넘는 먼 해외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어서 한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인 가족을 자주 만나는데요. 숙소며 놀러 가는 곳, 식당에서까지 자꾸만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내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이 가족이 찾아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남편이 보답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은 알고 보니까 연령대도 비슷했고요. 똑같이 자녀와 함께 가족 여행을 온 거였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 뭐 잠깐 그걸로 눈이 맞았겠어요, 설마, 팀장님? 그렇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니까 그날 바로 아내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따졌더니 이 아내가 보니까 증거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인정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해외여행 갔을 때 이 남성과 같이 SNS 친구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에 이 남성이 연락이 왔고 서로가 이제 원래가 만났는데 썸을 탔다는 겁니다. 썸을 타게 됐는데 놀이공원에서 만난 건 딱 두 번째 데이트를 한 거고 혹시 내 남편이 의심할까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아무 사이다라고 하면서 이 남성과는 손만 잡았다. 핸드만 즉 손만 잡았지 선을 절대로 안 만났다고 안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계속 만나자고 했는데 양심이 찔려서 그날 이후는 절대로 안 만났다고 해명하면서 이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고 불고 하다가 그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졸도까지 하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맞는가 보다 이번만큼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믿어주자고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넘어갔어요. 예. 그런데 얼마 뒤에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다. 썸만 탔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내용은 그겁니다. 아내가 폭행당했으니까 누구한테? 어떤 여자한테 당했으니까 좀 빨리 파출소 와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파출소에 갔어요. 갔더니 폭행당했는데 폭행한 사람이 누구? 더 소리 지르고 있어요. 야!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반대 같아요. 따뜻하게 막 고개를 맞은 건 난데 예. 오히려 막 꾸중을 듣고 있어. 욕설을 아내한테 하는 모습도 보였고 이거 뭐 무슨 일이지? 가해자가 왜 저러지? 머리채를 주웠다고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가해자가 자칭 썸 탔다고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 남자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추궁을 하면서 회사로 갔고요. 그래서 이 자신의 그 제보자 아내하고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은 이 경찰서까지 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썸 뭐 얘기했는데 아내하고 그 남자 회사 동료였고요. 무려 5년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잠깐 5년 전부터 그랬으면은 역산하면은 그 해외에 갔을 때도 이미 시작을 했던 그러면 그게 다 설계였던 거예요? 네, 이 내연남은 아내의 직장 상사였고요. 이미 회사에서는 유명했습니다. 유명한 불륜 커플이었고 야근과 출장을 핑계로 대면서 서로 데이트를 즐겨왔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가장 악질적이었던 건요. 서로의 배우자에게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각자의 아이들을 데리고 불륜 데이트를 즐겨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빠나 엄마에게
아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입단속까지 시켰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무엇보다도 5년간의 불륜을 숨기려고 딸까지 이용한 아내를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와, 교수님 이거 어떻게 참어 이거를? 네, 뭐 이거는 좀 못 참죠.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데이트를 하고 또 아이한테는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입단속까지 했다는 걸 알았는데 이거 참기가 너무 못 참죠.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가가지고 회사에서 내연남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따졌습니다. 어떻게 할 당연하죠. 거냐? 그랬더니 이 남자 하는 얘기가 좀 죄송하다 미안하다가 아니고 우리 사랑은 불가항력이었다. 딱 이렇게 나오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우리 각자 이혼을 하자.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화가 났어요, 남편이. 그래서 사내 불륜을 고발합니다라고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대자보를 딱 붙였습니다. 그거는 안 돼. 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잘됐다 싶었겠죠. 이 아내하고 내연남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그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바로 또 집도 나갔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합의 이혼만 해주면 고소 취하해줄게라고 얘기를 하고요. 딸도 나는 못 키우니까 당신이 키워. 뭐 이런 아이고.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역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은 피해자이긴 한데 일단은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우리 사랑은 불가항력적이야.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불가항력적인 이 사랑. 불륜한 아내가 딸도 못 키우겠답니다, 지금. 이걸 왜 이혼을 해? 아니야. 이거는 이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저는.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자료를 받고 마음에 떠난 여자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 가슴 아프고 슬프다 하더라도 이혼을 해주고 딸하고 같이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뭐 저는 이제 명예훼손죄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본인이 더 처벌될 수가 있어요. 박 변호사님께 궁금한 거. 이 양반들을 이 불륜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골탕 먹일 수 있습니까? 골탕은 간통죄 같은 게 다 폐지됐기 때문에 처벌 불가능하고요. 이혼 소송 제기하는 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자료 받는 방법인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 대자보 붙여서 본인은 처벌받을 위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좀 문제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 그 대자보를 특정이 안 되게 많이 썼다 그러면 문제는 안 되는데 저렇게만 썼으면 대자보 괜찮죠. 저런 일 그냥 어떤 공익적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썼겠죠. 그러면 피하기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게 좀 본인한테는 좀 더 문제가 될 여지가 더 커 보이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하여튼 이렇게 피해자가 졸지에 가해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니까요라고 하시면 어떻게 지금 법을 그래서 하면 안 되죠. 법률가신데. 그렇다고 해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현행법상으로는. 그럼 본인이 처벌을 감수하고 지금 한 거잖아요. 자, 교수님. 네. 정말 너무 이 답답해, 엄마는 진짜. 뭐 아내로서도 빵점이지만 정말 엄마로서는 정말 최악이네요. 이런 일 있다고 해서 바로 짐 싸가지고 집 나가고 애도 못 기르니까 당신이 길러라라고 얘기하고 일단 데이트 자체를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입막음을 했기 때문에 결국 뭐 이런 아내랑 어떻게 살겠고 이런 엄마한테 자라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말로 끝까지 이제 참아서 위자료 받고 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 대자보를 붙이신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런 뭐 아내와 이 엄마랑은 살 수 없으니까 뭐 마음을 다 잡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이혼을 하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레이크 루이즈님, 미련 없이 헤어지세요. 애들한테도 뭐 하는 짓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뭘 봐 너나 잘해님은 이거는 이혼해주면 안 됩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예.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